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5월 9일 정확히 2년 전인 2017년 5월 9일 대선이 있었습니다. 네. 참 시간 잘 간다. 시간 금세 가죠. 예. 자, 문재인 대통령 무리무리해서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33년 만에 문희상을 통해서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만은 드디어 트랩에 말렸습니다. 즉 함정에 갇혔습니다. 그렇죠. 짧게 설명 우선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비문으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문으로 분류되는 청와대 이해찬하고는 좀 각을 세우고 있는 이인영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임기 1년이죠. 네. 두 번째, 문무일 검찰총장은 물론이거니와 법원 행정처에서도 문재인의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법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패스트트랙을 갖다가 태우는데 가장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른미래당, 바미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입니다. 당내에서 엄청난 그야말로 반발에 부닥치면서 어제 임기 한 달을 갖다가 당겨서 긴급 사퇴했습니다. 넷째, 참 보면은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그걸 태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미자 의원을 일로 와봐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저기 가서 턱 스텐트 수술도 받고 했던 문희상 국회의장 중국 가서 흔한 얘기로 개망신했습니다. 자, 우선 국회의장 하면 역시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김현광 실장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중국이 이제 뭐 네. 우리가 G2라는 흔한 말로 하죠. 네. 굉장히 커졌고 네.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이제 얕잡아보는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럴수록 네. 우리가 또 의연하게 네. 소국이라고 해도 정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네. 뭐 동맹의 한미 동맹의 바탕에서 네. 뚜벅뚜벅 가면은 중국도 정말 감기가 잘 안 났어요. 조금 땡기겠습니다. 존경은 하지 않더라도 예. 그래 너 대단한 놈이다 하고 해줄 텐데 네. 그 문재인 대통령 그 국빈 방문했을 때도 뭐 혼밥했다는 건 뭐 너무 잘 알려진 얘기. 그렇죠. 이번에 가서 시진핑 그 국가 주석도 못 만나고 온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네. 제가 2013년 그 겨울에 강차 의장님 모시고 갔을 때는 중국에서 뭐 그 시진핑도 만나고 예. 뭐 그다음에 뭐 저 의전 뭐 1, 2, 3, 4위까지 다 만나고 더더군다나 배려를 해준 게 네. 그때는 지금은 그 저 시진핑이 안 물러나고 있지만 그 저희가 2013년 갔을 때는 시진핑 다음에 국가 주석 될 사람은 광동성석이 후추나라고 그랬죠. 소문이 쫙 돌고 예. 있었는데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후추나도 한번 만나보고 예방하고 싶다 그랬더니 네. 중국 외교부에서 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동성에 가서 광동성 소개하고 있던 후추나까지 만나고 왔어요. 실장님, 김 시장.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김 시장이 이제 시진핑이야. 시진핑을 갖다 이제 보조하는 그 판공청이야. 네. 저 주성님, 총석이님, 저 대한민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 오는데 만나시겠습니까?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이게 당연히 웬만하면 만나주려고 그러겠죠. 예. 근데 역대 문희상- 역대 모든 국회 임채정 의원 빼놓고 네. 임채정 의장이 아마 그때 그 당시 후진당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다 만났어요. 아니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협력 그러니까요. 파트너인데. 네. 그런데 네. 문희상 의장이 네. 대한민국 국가 의전 서열 2위예요. 2위입니다. 아니 그런 분이 의연하게 정부 사법부의 저 입법부를 딱 잡고 네. 청와대 요구하는 것도 야 좀 기다려라. 의회라는 건 빨리 가는 게 아니야. 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두 달 세 달 지금 벌써 뭐 330일 올려서 패스트트랙이라는데 네. 관련된 검찰 사법부가 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네. 문희상 의장이 의연하게 야 저 홍영표 임마 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더해 네. 330일 하는 와중에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네. 너 넘어졌다 그러면 저도 병원에 실려 병상에서 뭐 결제해가지고 트랙 태우고 지금 조국 선생도 예. 법대 서울법대 교수하다 온 분인데 예. 지금 와가지고 저 뭐 무슨 검찰에 저 기소 뭐 저 뭡니까 수사 종결권 예, 예. 기소 심의권 뭐 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법안이라는 건 제출이 되면 법제처 대한민국 정부 부서인 법제처의 심의까지 다 거쳐가지고 올라오는데 아니 이게 무슨 엿장수 옆판에서 뭐 무슨 조금 더 잘라주고 이거 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이건 자초한 거예요. 네. 아니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여당한테도 야 내가 니네 당 출신이지만 임마, 난 그래도 입법회 수장이야. 시간 330일 동안도 싸워야 될 텐데 한 달 더 해. 왜 그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또 스탠스 저기 서울대병원가 수술했으면 쉬지. 그 중국은 삐걱삐걱하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격을 갖춰야 될 국회의장께서 시골 이장님만큼도 못한 지금 처신을 하고 다니시니까 중국 가서 발표버린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 이겁니다. 지금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2년 동안 강창희 의장을 갖다 보좌했던 김영광 실장이 보았던 그 시각으로는 문희상 의장이 의장으로서 채통을 갖추지 못했고 품격을 갖추지 못했기 이번 때문에 패스트트랙 건에서는 문희상 의장께서 사법인고 불법도 또 해준 거고. 허저 오신환이 아니 그리고 여당하고 청와대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야 330일로 협의할 거 임마 2달 더 해가지고 하면 되지. 선거 테니스 4명이 같이 치다가 갑자기 세어놈이 저 황태순 잘 치니까 우리끼리 셋이 룰 해가지고 해. 그러면 황태순이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면 한마디로 보면 이른바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가서 혼밥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희상 의장 가서 그야말로 뭐 흔한 얘기로 좀뭐 푸대접이 아니라 거의 무대접이죠. 제가 98년 1월에는 기자 시절에 네. JP 자민련 총재를 모시고 중국을 갔는데 네. 장점인 국가주석하고 면담하는데 기자들도 몇 명 들어와서 제가 그 따라와가지고 장점이랑 또 악수도 하고 그 정도로 우리를 우대해줬던 거예요. 자민련 총재를 그 정도 그건 공동 정권이었고 98년 그다음에 제가 이제 김중건 대표를 모시던 그렇죠. 2001년에 그래도 만났죠. 그럼요. 김중건 대표 갔더니 장점인이 그야말로 자기 그 당시 당 대표예요. 뭐 국회의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총리도 대표, 아니고 그래도. 뭐 집권 여당의 대표라 그래서 우정 그야말로 자기 집무실에서 보면 둘이서 뭐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장시간 이야기 나눴던 뭐 그런 경험이 보통 그 인민대회당 방 하나 해서 거기서 만나는데 집무실까지 초청한 건 굉장한 호의를 보여준 굉장한 그렇죠. 우대 중에 굉장한 우대인데 우대죠. 자, 중국이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사람들이 뭐 변덕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의장은 그야말로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리잔수라고 그러죠. 중국의 서열 3위 리잔수는 문희상 의장한테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야 사드 입장 분명히 밝혀. 가서 혹 데려가다 혹 붙였고 자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의 어떤 원내대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짧게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양반이 비문이에요? 비문이에요. 왜 비문으로 불려되는? 전대 뭐 의장이 하면 임종석 이런 라인들하고 잘 어울릴 사람인데. 아닙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예전에 홍태수 TV에서 한번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2011년, 2012년 그 무렵 그래 2012년에 당시 총선 앞두고 손학규 대표가 밖에 있는 혁신과 통합이라 그래서 문재인 등을 끌어들입니다. 합치자고. 그리고 그때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임종석, 이인영 등등은 사실은 손학규 계열이었어요. 뻐꾸기 계열이. 뻐꾸기 계열이요. 뻐꾸기 계열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번에 임종석만 오면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쪽으로 붙은 거지. 실제 나머지 운동권 이 사람들은 굳이 따지자면 김근태랑 가깝고 즉 김근태의 계열입니다. 또 김근태하고 손학규는 뭐 알다시피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 아니에요. 서울대 또 동기동창이고 그래서 김근태 손학규는 한 계열이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흔한 얘기로 86 운동권들 이제 민평년이라고 있습니다. 민평년이 뭐냐니까 죽은 그 손학규 그 의원의 그쪽 그 이른바 그 후손들이에요. 교육부 장관 유은혜가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보좌관 했었고. 보좌관 정확히 후원의 사무국장. 그러면 예. 이번에 그냥 뭐 악을 써서 문희상 의장 뭐 불법 저지르면서까지 했던 공수처 밀어붙이기 또 어려워졌겠네 그거는. 이제 이인영 씨, 내부에서. 이인영 씨 이제 보면 앞으로 이제 보면은 이 사람 홍영표하고는 달리 청와대 말 그대로 안 들을 거거든요. 홍영표는 사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두어 가지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시죠? 자기 아버지 저 북한 간 사람. 예, 손혜원이 거기서 탈당한다고 할 때 옆에 더 일요일인데 더 이래 서 있었던 거. 손혜원이 그래서 그래 동생 고생이 많아. 자 이인영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인영도 뭐 저하고 뭐 면식은 없습니다만은 이인영은 최소한 홍영표 같이 청와대 말 호락호락 듣지 않습니다. 홍영표 씨는 뭐 족보가 없죠. 그냥 당에
이게 붙어 있는 그런 거지 뭐 자기 세력도 없는 거고 개파도 분명치 않고. 그러니까 청와대 말을 갖다가 그렇죠.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잘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또 조국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이인영이 되게 간단치가 않을 겁니다. 이인영은 근데 왜 이인영을 뽑았습니까? 이인영은 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고 내년 총선쯤 가면 자기들이 위태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부드럽고 합리적인 김태년은 청와대에서 왕창 밀고 있었으니까 보면 그러니까 권력 잡아도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제 3년차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서서히 문재인과 거리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문재인이 직접 자기가 뽑았는 호남 출신의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자기 최고의 개혁의 뭐 대변인이라고 칭송했던 사람이 이제는 들어와서 지금 문재인한테 들이받고 있어요. 살살 받고 있지. 근데 세게는 안 받습니다. 진작 했어야 될 일이 이제 조금씩 하니까 그 여파가 생기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있어라기보다는 네. 검찰이 자기 입장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문무일 비겁한 사람을 우리가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집었죠 우리가. 당연히 검찰로서는 했어야 될 1년 전에 했어야 될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후배들한테 밀려가지고서 형님 뭐 하시냐 하니까 조금씩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반향이 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있는 독소장군 다 몰랐잖아요. 우리 검찰 법률 전문가 아니니까. 아니 그리고 세일즈도 세게 안 했어. 다 숨겨놓고 뭐 검찰을 뭐 검거한다, 뭐 견제한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경찰한테 저 수사 종결권을 줘버리면은 경찰이 주물럭거리면서 뭐 하다가 말고 뭐 그냥 접어도 되고 김기현 울산시장 다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가 싹 그다음에 저 무슨 사건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야 넘겨 그러면 선출하도록 다 권한 독소조항도 다 넣어놨고 기소권도 그냥 뭐 검찰이 관여도 할 수 없도록 다 해놓으면은 검찰 독재는 어떻게 막느냐에 대해서 검찰 법원이 자기들 입장에서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무슨 뭐 억지 수장을 한 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동안 어쨌든 청와대 눈치 보면서 얘기 못했던 걸 갖다 밑에서 이제 꽉 밀고 오면서 아니 우리 검은 건 검다고 흰 건 희다고 합시다라고 이제 검사들이 받는 거예요. 총장을.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뭐 수사 개시권은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2011년 그 당시에 2011년이면 우리 청와대에서 나오셨을 때예요. 네. 정무비서관 하다가 나오셨을 때 그때 2011년 말에 그것이 한번 조정을 해갖고 경찰이 지금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는 순간 딱 문무일 검찰총장과 그 주변의 이야기대로 대한민국 2,100명의 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28,000명의 새로운 검사가 생기는 거예요. 뭐 그렇죠. 경찰 하나하나가 다 검사가 되는 경찰이가 거예요. 검사가 되는 건데 저는 김강웅 우리 네. 회장님 말씀이 딱 맞는 게 네. 작은 정부로 가야죠. 지금도 과다한 경찰, 검찰, 공권력 과다한데 또 공수처를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거기다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법원 있죠. 법원에서 아마 이번에 국회에서 오면 너희 사법부 즉 법원의 입장을 내라 그랬더니 법원 행정처 쪽에서 온 거예요. 뭐 거기서 공식으로 문서로 국회에다 냈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 큰일 납니다. 이유지는 뭐냐니까 우리나라 상권 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는데 지금 조국이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한테만 속합니다. 그렇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중앙정보부에 옛날에 김영욱에 게시타포라고 하면 늘 말씀하죠. 제가 늘 게시타포라고 그러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무슨 게 게시타포인지 그리고 바로 게시타포예요. 저는 그 공수처의 조직을 보면은 네. 이게 공수처장 하나 밑에 각각의 25명의 검사가 이제 수평으로 쭉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조정 통합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각각이 황태순 그 공수처 검사, 김영관 검사면 위에 사람도 없어. 공수처장이 뭐 사건 제가 조사는 관여하겠습니까? 그런 거 갖고 아무나 다 부르는 거예요. 검사. 25명이 염라대왕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염라대왕. 자, 그리고 뭐 저 김관영 뭐 이야기는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뭐 어제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손학규 그야말로 한 말씀드렸는데 뻐꾸기 김관영도 뻐꾸기 옆에서 같은 뻐꾸기 얘기하다가 흔한 얘기로 어제 그야말로 뻐꾸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무리를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서 보면은 이른바 일당 독재 내지는 뭐 이른바 좌파 독재를 갖다가 어떻게 강하게 밀어붙이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 패스트 트랙의 그 쇼가 드디어 바로 내부로부터 서서히 트랙이 아니라 트랩입니다. 트랩이죠. 덫에 걸리는 덫에 하나하나 걸리고 있습니다.